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이제 살펴볼 건데, 아까 그 물부터 할 건데 물은 너무 단순해서 여기서 빠졌다? 물은 빠졌어. 근데 물은 있어요. 내무 제일 많아. 70% 이상이 물이야.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단백질, 뭐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는데 순서 기억해야지. 제일 많은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단백질이지. 단백질 다음 많은 게 누구였어? 지방, 뱃살. 그 다음 많은 게 여기 핵산 성분. 그 다음에 그 다음 많은 게 탄수화물 성분. 이렇게요. 이게 양수냐 양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자,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할 거 없이 공통적인 게 요거 세 개는 공통이거든. 탄소, 산소, 수소가 들어간다는 다 공통이야.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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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가 들어간다는 거 공통이야. 그럼 차이점만 딱 골라내면 되거든. 차이점만. 단백질과 핵산에서는 어떤 성분이 추가되어 있어? 질소 성분이 추가되어 있지. 요게 차이점. 그리고 특히 핵산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지. 인. 아까 얘기했다.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인산당 염기 구조를 갖고 있대. 인산당 염기. 자, 인이 어디 있었던 거야? 인산 부분에 있었던 거야. 인은 인산 부분에 있고 질소는 염기 부분에 있는 거라고. 다음, 단백질에도 질소 성분이 있지? 이 질소가 어디에 있어? 아미노기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있어. 아미노기라고 하는 NH2라고 하는 파트에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 여기 보면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 종류가 아까 20종류였잖아. 그 20종류 중에서 2개만 황을 갖고 있어. 20종류 중에서 2개만. 그래서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황을 빼기도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황을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 황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2종류 있다. 특별히 S를 갖고 있는 물질을 하면은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특별하게 인을 갖고 있는 물질을 하면은 저 핵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거슬리는 게 또 나왔어. 예. 지질에는 인을 포함하는 성분이 있대. 인지질이라고 해서 세포막 성분이 인지질이거든. 세포막. 인지질에 보면 인 성분이 있어. 그럼 이거 공통이네. 인을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게 핵산과 지질. 질소를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건 단백질과 핵산. 근데 S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단백질밖에 없다고. 알겠지?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뭐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뭐 해가지고 물질별로 공통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 외워놔야 된다 이거. 질소 갖고 있는 거 2개, 인 갖고 있는 거 2개, 황 갖고 있는 거 하나. 같은 컬러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탄수화물. 자, 그럼 얘네들의 기능들 한번 살펴볼게요. 단백질은 내 몸에서 무슨 기능을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요 구성 물질인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마 그 중학교 때 계산하는 걸로 나오지 않냐? 탄수화물은 g당 4, 단백질 g당 4, 지방은 g당 9, 4, 4, 9 숫자 9라고 하는 숫자가 기억이 나면 배웠던 건데 9라는 숫자를 들었던 것 같아? 유치원에서 바로 왔니? 유치원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나와요. g당 4kcal 나오고 단백질 g당 4 나오고 탄수화물 g당 4 나오는데 지질은 g당 9 나와.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 지질은 아무튼 그 같은 질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되지. 됐고, 다음에 효소, 호르몬, 항체라고 하는 개념 나오는데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림 좀 봐봐.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돼. 아미노산 20종류들이 막 랜덤으로 낑겨 들어가면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들어. 이게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들어. 그 다음 얘가 접혀. 접힌다고 접혀. 접히면서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를 갖춰. 이 3차원적인 구조를 갖춘 상태, 요게 이제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거든. 이렇게 접혀서. 이게 효소인데 이 접히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접힌 구조랑 맞아떨어지는 물질을 인식할 수 있어. 그 물질을 인식을 해갖고
뽀개던가 아니면 인식을 해갖고 다른 거랑 붙여서 뭐 더 큰 덩어리로 만들던가 이 두 개를 할 수 있다고. 합성 또는 분해를 할 수 있다고. 그 효소가 물질 합성이나 분해에 관여하는 게 효소야. 뭘 통해서? 이 3차원적 구조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물질을 인식해갖고 뭐 두 개를 인식해서 합친다? 합성. 하나를 인식해갖고 뽀갠다? 그러면 분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효소라는 거야. 두 번째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라고 하는 게 되게 정교한 장치인데, 세포 보면 항상 이런 세포 표면에 그 다른 세포랑 대화할 수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어. 수용체가 있어갖고, 수용체 보면 구조가 좀 특이하지. 얘는 동그란 구조, 얘는 삼각형 구조, 얘는 네모난 구조 아니야? 이 구조랑 맞아떨어지는 물질이랑 붙으면 그거를 인식할 수 있어. 결합을 한다고 하지. 또는 여기서 뭐 삼각형 물질이 이제 결합할 수 있고, 여기서는 네모난 물질이 결합할 수 있고, 이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얘한테 신호를 줄 수 있어. 빨간색 물질이 결합했다라고 하면 얘한테 분열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초록색 물질이 결합했더니 주변에 있는 포도당 주워 먹으세요 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네모난 게 들러붙었더니 너 죽어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어. 진짜 세포는 죽으라는 신호도 있어. 근데 누군가 와갖고, 왕이 와갖고, 우리나라 지금 왕정은 아니지만 옛날 뭐 조선시대라고 쳐봐. 왕이 와갖고 너 죽어. 그럼 너 죽냐? 그럼 세포는 죽는다? 물질 하나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아들였으면 나 죽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집 갖고 있는 물질 다 뽀갠 다음에 세포막으로 다 싸갖고 이제 주변에 나눠주고 가.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그게 되는 게 세포야.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 호르몬들. 이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야. 수용체에 붙어갖고 세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포에 뭔가 기능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뭔지 알겠지 이거? 호르몬? 요 그림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될 거야. 요 그림은 효소에 대한 그림, 이건 호르몬에 대한 그림. 마지막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은 어떻게 생겼냐? 얘는 Y자 모양으로 생겼어. 항체의 단백질은 Y자 모양으로 생겼어. 에? 요렇게 생긴 단백질이 항체야. 이건 Y자 모양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게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이 연결된 이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 했어.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가 총 4조각이 필요한 단백질이야.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이 4조각이 Y자 모양으로 연결돼서 무슨 기능을 하냐? 그 병균이라고 하는 병원체랑 달라붙을 수 있어. 이때 만약에 병균이 이렇게 있으면 Y자 모양으로 항체가 붙어. 또 병균이 붙어. 또 Y자 모양 항체가 붙어. 또 병균이 붙고 Y자 모양 항체 붙고 또 병균 붙고 Y자 항체 붙고. 그러면 병원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 한데 뭉치겠지. 그러니까 병원체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퍼져야지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킬 거 아니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야 되는데 다 뭉쳐놓는다고. 그렇게 되면 기능을 잃겠지. 그렇게 몸의 방어를 담당하는 게 Y자 모양의 항체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바로 효소와 호르몬과 항체에 대한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단백질은 이 정도 보시고, 두 번째 핵산 관련돼서 얘기해보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돼 있고, 이거 다 적어놔야 되는데, 체크할 때 효소, 호르몬, 항체 성분 체크하시고, 얘는 유전 정보 저장, 유전 정보 전달, 세 번째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가 뒤에서 한번 나와. 뒤에서 한번 나오는데 지금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내 몸은 세포로 돼 있고, 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나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리는 거야. 세포는 안에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아까 봤던 그 DNA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있어. DNA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기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거든. 이거 유전 정보 저장하는 역할, DNA.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단백질 정보야.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아미노산을 어떤 거를 어떻게 꽂을까요 하는 그 설계도라고.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가 지금 DNA에 담겨 있으면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장치는 여기 세포질에 있어. 여기서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리보솜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공장이야. 단백질 만드는 공장인데 설계도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원본으로 안 보내. 원본을 안 보내고 카피를 뜬 복사본을 보낸다고. 이 카피본을 RNA라고 하는 거야. 카피 뜬 거. RNA. 이걸 우리가 유전정보 전달이라고 표현한 거야. 유전정보를 전달해준다. 방금 밑줄 본 거 두 번째 거지 이게? 이게 첫 번째 거. 유전정보를 저장한다는 핵산이 DNA인 거고 그 카피 뜬 본이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 RNA인 거야. 이렇게 카피를 뜨면은 핵을 통과해갖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리보솜한테 전달되는 거지. 그럼 리보솜이 여기를 싹 훑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만 갖다 꽂아. 아미노산만 갖다 꽂으면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든다.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때 핵산이 유전정보 저장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저기 보이는 DNA가 하는 거, 전달한다고 하는 기능은 RNA가 하는 거. 근데 뭐가 하나 빠졌지? 세 번째 거. 뭐가 빠졌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표현 나오잖아. 그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그림이 여기 없어. 여기 안 나와 있어. 얘기를 해줄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RNA를 이걸 알려줬잖아. RNA 종류가 실은 3개야. 이렇게 그 유전적으로 전달하는 RNA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리보솜 안을 리보솜 안에 들어가 있는 RNA도 있어. 왜냐면 이 리보솜이 이 RNA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RNA 조각들이 여기 있다고. 거기 이제 있고. 리보솜을 구성한 RNA. 두 번째는 단백질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아미노산을 들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RNA가 또 있어.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생겼나? 리보솜 한 다음에 리보솜 RNA. 그림이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림 잘 나온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족스러운 그림이 없군요. 저 이상한 소리 좀 내려봐. 정말 사람 보니까. 여기 있다. 이거 유튜브네. 이게 지금 이 리보솜 큰 조각, 작은 조각이거든? 그 안에 지금 RNA 있다, 이 표현 나와 있지, 지금. 요 RNA가 이제 리보솜을 구성한 RNA. 두 번째, 이게 아미노산을 갖다 주는 RNA야. 아미노산을 운반해서 갖다 주는 RNA. 그래서 RNA 종류가 총 3개거든. 그림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RNA가 있고, 리보솜 안을 구성하는 RNA가 있고, 또 아미노산을 갖다 주는 RNA가 있다고. 오케이? 그럼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건 그냥 DNA라고 하면 돼. 이건 그냥 DNA고, 얘는 RNA고, 갖다 주는 RNA, 얘도 RNA인데 얘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랑 하나 더, 아미노산 운반을 해주는 RNA가 있다고. 그게 이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표현한 거야. 얘네서. 됐죠? 아미노산 운반하는 RNA 조금만 더 구경시켜줄까? 실제 합성할 때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다. 찾았어. 요거. 지금 보면 이거 아미노산 갖고 왔지? 이렇게 생긴 애가. 아미노산을 갖고 와갖고 얘가 갖고 있는 이 폴리펩타이드에다 이걸 연결해준다고. 요걸 연결해줘. 그럼 얘가 나가지? 요게 이제 아미노산을 운반해준 RNA인 거야. 얘 생김새가 잘 보면 십자가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겼어. 이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 우리나라 과학자야.
이 rRNA 구조를 밝혀낸 이 tRNA라고 하는 이 운반을 RNA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노벨상이 충분히 나올 법한데 안 나왔어요 일단은. 이 구조 밝히면 대단한 건데 다른 교재 다 실려있잖아. 십자가 모양이라는 걸 밝혀내서 됐어요. 아무튼 그런 그 얘기였어 이게. 다음 밑에 3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 녹말 있고 또 뭐도 있지? 글리코젠도 얘기해줬고 셀룰로스도 얘기해줬죠. 다 기억합시다. 다음 지질은 보통 에너지원 그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인데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인지질 요거 인지질만 체크해 봅시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고 요 얘기 아까 했던 거잖아.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물질. 여기서 어디냐? 여기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핵산. 이거 말고도 난 더 알려줬다고. 특히 이제 포도당 모여서 녹말 또는 글리코젠 또는 셀룰로스 되는 거 정리해줬죠. 됐고요. 다음 2번 B파트 이제 단백질로 갑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단위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어보면 뒤로 쭉 보면 돼. 아미노산이고 20종류 있다고.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구조. 이걸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 중심에 탄소가 하나 있고 중심 탄소에 반드시 수소는 하나 붙어 있어. 이게 1번. 그럼 2번이 한쪽에 COOH라고 해갖고 그 카복실기 산의 성질을 갖는 카복실기를 갖고 있어. 이게 산의 성질이야. 산. 이름은 카복식이라고 돼 있냐? 카복실기라고 돼 있냐? 카복실기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산의 성질을 갖는 산. 다음에 NH2라고 해갖고 요 구조는 그 아미노기라고 해서 염기의 성질을 가져. 염기 성질. 그 다음 이 자리를 내가 R로 처리하는데 요 R의 구조가 다른 그 20종류를 결정짓는 거야. R의 형태가. 요 R에 그냥 H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여기에 CH3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CH2에 벤젠 꼬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뭐 CH2에 이런 식으로 꺾여갖고 CH3, CH3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이게 20종류 차이를 만드는 거야. 이 R을 우리는 벼사슬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벼사슬. 이게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라고. 공통 구조. H 있고 카복실기 있고 아미노기 있고. 이거 이름 뭐라고 한다고? 이름 뭐라고요? 그 생각해봤니? 아미노산. 이제 이름의 유래도 알아야 돼. 너무 신기한 거야. 한 물질이 산도 갖고 있고 염기도 갖고 있다니까? 천사면서 악마라니까? 잘생겼는데 못생겼다니까? 좀 이상하게 두 개 같이 있잖아.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지었어. 봐. 아미노 산. 산과 염기가 같이 있어갖고 이름을 특별히 지은 거야. 아미노산이라고. 여기 이제 아미노산 기본 구조고요. 겹사슬에 따라서 20종류가 나뉜다. 이거 위치 바꿔도 상관없다. H가 밑으로 와도 되고 오른쪽으로 와도 돼. 이거 시계 방향으로 막 돌려도 돼. 우리 교재에는 R이 위에 있는데 R이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카복실기, 아미노기 다 설명해줬고 거기다가 좀 2번 체크해줘. 그 아미노기 밑에다가 염기, 카복실기 옆에다가 산이라고 적어놔. 아미노기는 염기성의 성질을 갖고 카복실기는 산의 성질을 갖고. 좀 밑에 내용 이미 얘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결사슬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20종이 결정되더라라는 얘기 이미 해줬고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면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야. 물이 빠지면서. 누가 빠진다고? 물! 펩타이드 결합은 물이 빠지면서 생성되는데 빠질 때 조건이 있어. 봐봐. 여기가 아까 색칠했던 카복실기 아님? 여기가 아까 색칠한 카복실기잖아. 다음 여기가 아까 색칠했던 아미노기지? 물이 빠져야 된다고 했어. 물이 빠진다는 건 H2O가 빠지는 거잖아. 물이 빠지는 건 H2O가 빠지는 건데 잘 봐봐. 아미노기 자리에는
O가 없지. 그럼 O를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OH를 주는 거야. 그럼 얘가 OH를 주면 남은 거는 H 얘가 주면 되겠지. 그래서 물 빠질 때 카복실기에서 OH 빠진다. 이거 알아야 돼? 카복실기에서 OH 빠지는 거야. 다음 아미노기에서 H가 빠지는 거야. 그렇게 돼갖고 최종적으로 물이 빠진다고 이렇게. 요게 빠지고 요게 빠지면서 물 돼서 나온다고. 내가 이거 왜 강조하는지 알아?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별이 H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떨어뜨려내면 그걸 산이라고 해. 이 별이라는 구조에 H가 붙어있다가 H 플러스랑 별 마이너스가 분리되면서 이걸 내놓으면 산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까 카복실기가 뭐라고 이거? 산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이런 그림을 안 주고 카복실기에서 그러니까 물 빠질 때 카복실기에서 H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거기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왜? 이게 산의 성분이기 때문에 H가 떨어져 나온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박혀있어서. 알겠지? 산이라서 H를 내오는 게 아니야. 물 빠지는 과정에서 O를 줄 수 있는 게 카복실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OH를 준다고. 알겠지? OH.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카복실기에서 OH 나온다. 아미노기에서 H 나온다. 그럼 이렇게 빠지면 남는 결합이 이거 남지? 이거 남지? 이 남는 것끼리 결합하는 모습이 오른쪽이야. 이렇게. 여기 남은 결합, 여기 남은 결합이 가운데서 이렇게 매치된다고. 그리고 오른쪽에 NH 있지. 왼쪽에 CO 있지.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연결된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 알겠죠?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 아미노산 하나랑 아미노산 하나에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필요해 연결하려면? 아미노산 두 개지 총? 아미노산 두 개가 연결되려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한 개. 아미노산이 세 개 연결되려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두 개지? 맞아? 그럼 여기서 바로 눈치채야 돼. 아미노산 100개 연결하려면 펩타이드 결합은 99개. 이 정도 계산은 되냐? 보면 아미노산 전체 개수의 마이너스 1이잖아. 되게 단순한 건데 지금 없는 문제를 또 못 풀죠. 우리가 체크할게. 중요한 거. 10개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9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거기 끄덕일 수 있지 이제? 이것도 안 배우면 못 적는다고. 자, 그래서 단백질 이름이 폴리펩타이드인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탄수화물 관련해서 녹말 글리코젠 또 이름 바꿨어.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거 세 개는 포도당이 연결된 거다. 알겠지? 포도당이 연결된 거. 글리코젠은 이름도 바꿔놨어. 글라이코젠이라고. 중학교 때 글리코젠으로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름을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글라이코젠으로 바꿨어. 심심하면 이름 갖다 바꿔. 내가 카복실기가 왜 이렇게 까는 줄 알아? 영어로는 이거 하나야. 스틸 이거 하나야. 근데 이거를 나 학교 다닐 때는 카르복실기 라고 배웠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카복실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바꿔. 그냥 내 카박스라면 안 되냐 그냥? 이름 계속 바꿔갖고 진짜 생물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글리코젠을 또 굳이 바뀌었고 글라이코젠. 영어 발음 살리자고 이러고 있는 거지. 비타민도 이제 비타민이라고 안 하고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어? 바이타민이라고 하잖아. 바이타민. 영어 발음 살리자고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거지. 비타민으로 외우면 안 외워진다고. 안 들린다고. 바이타민. 근데 이것도 맞냐? 들리냐? 바이타민 열심히 외우면 바이타민 C 한 다음에 외국 가봐. 걔네는 바이타민이라고 해. 바이타민 C라고 한다고. 그럼 또 바꿔? 나중에 너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바이라민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되게 적절하지 않냐? 되게 보통 발음 살린 건데요? 진짜 제대로? 바이라민 진짜 이렇게 읽어요. 미코 내가 볼 때 이것도 언젠가 바뀌었네. 바이타민도 아니고 이제 바이라민 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바뀌다가 아예 교재가 그냥 그 이걸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영어로 쓰지 않을까 계속 바꿔요 그 자세. 아무튼 생명 선생들이 그냥 호흡 밥이야. 심하면 쳐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너 친구가 갑자기 개명을 했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플리즈 콩미 루이스 뭐 이 지랄해. 자기를 오늘부터 루이스라고 불러달래. 되냐 그게? 그 사람이 오랫동안 써온 게 안 바뀌잖아. 네 친구 갑자기 이름 바꿨다고 해봐. 안 된다니까. 그런 느낌이야. 자꾸 이름 바꾸고. 그래, 글라이코젠. 너네도 좀 불쌍하다. 중2 때는 글리코젠으로 배웠다가 이제부터 글라이코젠으로 배워야 되는 세대잖아. 그래? 나 그렇게 그 강요당한 개념이 되게 많아요. 비타민도 바이타민으로 바꿔 가르쳐라. 요오드도 아이오딘으로 바꿔 가르쳐라. 요오드 알아? 너네 그냥 아이오딘으로 처음부터 배우던 세대인가? 요오드를 알면 나랑 같은 세대. 나랑 같은 세대. 나랑 같은 세대면 적어도 집에 방에 불을 킬 때는 그 연탄을 뗐어요. 아이씨, 또 무덤판데. 나 자랑스러워요. 왜? 그 연탄 못 뗐는 집이 수북했어. 나 어릴 때 나무 뗐어. 그 나무 떼고 있을 때 나 연탄 뗐다니까. 수습이 안 된다. 진짜인데 맞는데. 다음이요? 어디 갔어? 그럼 이 단백질의 형성 과정 한번 살펴보면 이 그림 봐봐.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물 빠진다고 그랬지? 물이 H2인데 H2가 빠질 때 H 주는 그 작용기가 있고 OH 주는 작용기가 있다고 그래서 H 주는 게 아미노기야. OH 주는 게 카복실이고 이렇게 해서 물이 돼서 빠진다. 그럼 펩타이드가 형성하면 쫙 연결될 거 아니야. 이 연결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 쭉 연결된 거. 폴리펩타이드는 아직은 기능이 없어요. 뭘 해야지 기능이 생겨? 접혀야지 생겨.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접힘. 이거를 접어주는 전문 단백질도 또 있다.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됐을 때 저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접어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접어주는 거에 특화된 단백질이 또 있어. 이쪽에 그것도 효소인 거지. 3차원적 구조로 얘를 인식해갖고 접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표현한다. 구부러지고 접히면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 이때부터 기능이 형성되는 거야. 고유한 입체 구조부터. 여기서 잘못 안. 기능을 갖는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일 수가 있어. 지금처럼. 그치?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된 거지. 근데 되게 유명한 것 중에서 이거 들어봤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보니까 어때? 폴리펩타이드가 4조각이 붙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 조각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이 돼갖고 하나의 단백질이 될 수도 있어. 알겠니? 여기 밑줄 가봐. 거기 보면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된 거라고. 4개의 폴리펩타이드. 각 지역마다 산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각 지역마다 헤모글로빈 하나가 산소 4개 운반하거든. 퀴즈! 적혈구 하나에는 헤모글로빈이 몇 개 있을까? 많이. 참 쉽게 하네. 많이. 3억 개 있어. 3억 개. 적혈구 안에 3억 개가 헤모글로빈이 엄청 많지. 이 엄청 많은 헤모글로빈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핵조차 포기했어. 핵이 없는 유일한 세포야. 핵이 없어요. 적혈구는. 응? 이걸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핵이 없는 세포야. 이런 거 상식을 좀 알아놔. 적혈구는 핵이 없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세포면 반드시 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적혈구야. 왜? 헤모글로빈을 3억 개로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 적혈구가 그 수명을 다 하면 이 수명이 있어. 적혈구가 뭐 천년 만년.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혈구가 지금까지 있진 않아. 몇 개월 쓰면 갖다 버린다고. 이 적혈구를 갖다 버리면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거든. 뭐로 재활용하는지 알아? 적혈구를 재활용하면 그게 쓰레기집이 되는 거야.
적혈구를 재활용한 그 제품이 CH야, CH. 집어치워 맞나? 그 적혈구가 아끼는 한번 얘기해봤어. 자, 밑에 단백질 종류 보시면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 결정된다. 너무 중요한 거 체크해. 단백질 기능은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구조가 무너지면 기능 상실이야. 이거 봐봐. 이게 끊어진다고, 끊어지면 당연히 기능 상실되지만 이게 펼쳐지기만 해도 기능 상실해. 어? 이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힌 구조가 바뀌어도 기능을 상실한다니까. 그래서 기능 상실하게 하는 요소가 오른쪽에 변성이라고 해서 3가지가 나와요. 여기 체크할게. 변성. 첫 번째가 열, 두 번째가 산 하고서 등이라고 돼 있지. 등. 하나 더 적어. 1번이 열, 2번이 산, 3번이 물리적 충격이야. 물리적 충격으로도 단백질이 변성돼. 자, 예를 들어볼게.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하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맛있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거밖에 없지. 그 열을 가해서 계란을 삶으면 하얘지지. 투명하던 게. 하얘지면 더 이상 그건 계란이 아니야.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잃는다고. 삶은 달걀로부터 만약에 병아리를 뽑아낸다? 그럼 너는 그냥 신이야. 아니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신인가? 병신?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되게 했다 그럼 진짜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단백질이 변성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기술이야. 응? 사람들 쫓아다닐 거야. 특히 이제 화상 환자들. 이제 화상 입어갖고 얼굴이나 이런 게 뭉개지면 재분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단백질 변성 때문에 그렇거든. 그걸 원래대로 이렇게 복구시켜준다. 그게 신이지 뭐가 신이야. 열이 왜 변성이냐면 얘가 기껏 뭉쳐갖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자, 이 구조. 이 폴리펩타이드가 묶여갖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제 기능을 갖는데. 근데 이걸 열을 가한다는 거는 이게 진동시키는 거거든. 입자 진동을. 그 진동을 가하면 이렇게 풀어헤쳐진다고. 더 이상 기능을 해 못해. 못해. 그게 열에 의한 변성이야. 풀어헤쳐진다고. 다음 산에 의한 변성인데 이게 좀 중요해. 그냥 외우고 끝내도 되는데 그냥 외우고 끝낼까? 아니면 산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이유. 이거는 이해했지. 열받으면 이게 흔들리면서 구조가 펼쳐진다고. 산이야. 그 산은 아미노산 종류가 아까 몇 종류 있다고? 20종 있다면 20종. 그 20종에 20종 중에서 아까 봤던 COOH를 그 다음에 NH2를 추가로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어디에? 아까 봤던 곁사슬에. 곁사슬 자리에 이걸 추가로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이게 지들끼리 막 그 안에서 반응을 해.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 H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가 전기를 띠게 돼. 마이너스. 얘는 그 H 플러스를 주워오면서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돼. 이런 식으로 R 자리가 중성이 아니고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아까 단백질이 접힌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접혔다고 쳐봐. 여기에 COO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NH3 플러스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붙어있을 접힐 수가 있다고. 단백질 접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R그룹에 있는 산과 염기가. 근데 여기다가 내가 강제로 산을 막 집어넣어. H 플러스를 잔뜩 집어넣어. H 플러스를 잔뜩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자리에 거기서 여기에 가서 들러붙는다고. 지금 마이너스였던 자리에 H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전기가 중화되는 거야. 사라져. 그럼 더 이상 얘가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구조 변성된다고. 산과 염기에 의해서 변성되는 게 이 R그룹에 있는 산과 염기가 고장나서 그래. 원래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던 게 펼쳐지면서 기능을 잃는다고. 마지막 물리적 충격. 계란에다가 계란 흰자 이렇게 요리할 때 해갖고 탁 젓는 거 하지 않냐? 그걸로 뭐 만들지? 생크림 되나? 요리를 잘 해봤어요. 맨날 어머니가 등불이가 빨아먹고 요리를 해봤어야지. 계란 흰자 막 하면은 뭐 거품 나면서 중요한 건 하얗게 변해. 계란 삶는 거 마냥. 삶아도 허옇게 되지. 근데 물리적 충격가에 허옇게 변해. 그거 다시 계란 껍질에다가 주사를 주입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품으면 계란 되겠니? 안 돼. 이미 다 변성됐다니까 펼쳐져갖고. 알겠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단백질 기능이 변성되는 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세 가지 요소들. 열, 그다음에 산과 염기, 마지막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이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기능이 사라진다. 밑에 종류들 나왔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돼?
히모글로빈 적혈구 있는 거. 콜라겐. 피부, 연골, 뼈에 있는 게 콜라겐인데 이게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그 시간당 한 100개 정도를 만든다고 쳐봐. 나 정도 되면 시간당 한 50개라고 치고 노인 되면은 시간당 10개라고 쳐. 그럼 시간당 만드는 개수가 점점 적어지니까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거야. 콜라겐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이 먹으면은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탕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못 만들면 뭐 외부에서 주입하면 되지. 그래? 외부 주입하면 돼. 돈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돼. 내가 봤던 그 사람 중에서 저 콜라겐 팩을 하는 사람이 있어. 콜라겐 팩. 콜라겐이 흡수가 그렇게 잘 되는 물질은 아니야. 분자가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일부는 흡수가 되긴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럼 콜라겐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 돼지 껍질. 돼지 껍데기 팩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돼지 껍데기를 삶아갖고 그걸 얼굴에 붙이는 거. 돼지 껍질을 얼굴에 붙이다가? 근데 이게 웃소리가 아니고 나이가 50대인데 피부의 탄력이 그냥 딱 보면 20대 중후반분으로밖에 안 보여. 효과가 있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 지금 궁금하긴 한데 돼지 껍데기 얼굴에다 붙이면 딱 늙고 있게. 근데 효과가 있긴 있더라. 신기하긴 하더라.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 자기 자랑한다고 올라온 그 글이 있어.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얼굴이 20대 피고. 그렇죠. 그래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살살 생기기 시작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탱탱하게 많이 그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고 있어요. 네. 다음 케라틴. 머리카락이랑 손톱도 단백질인데 이게 단백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쉽게 알려주는 게 그 슈퍼에 가서 라이터 한 다음에 머리카락을 한 2가닥 정도 뽑아갖고 그걸 불질러. 그러면 딱 그 오징어 구울 때 냄새가 나. 완벽한 단백질이야. 그치? 여기 국어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고3들 막 이렇게 교육하고 고3들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줘. 그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끝나면 이제 옥상 같은 데서 고기 구워 먹고 이랬단 말이야. 숯불 가지고 고기를 주는데 국어 선생님이 불이 붉기로 막 올라온 거야. 여선생님이잖아. 머리가 타탔어. 여자인데. 그때 그게 너무 웃겨갖고. 아니 머리가 이게 적당히 길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무슨 다 라면처럼 되는 거야 머리가. 그 단백질 타요. 냄새가 오징어 구이 냄새가 나더라. 앞머리 탔다고. 고3들 매기 같은 뭐 그러고 있었어. 옛날 기억이 나네. 단백질 맞아요. 궁금한 사람 한번 태워봐. 그러면 오징어 냄새 똑같은 걸 딱 느끼면 단백질이 맞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야. 손톱은 안 해봤어요. 내가 손톱을 뽑아서 구워볼 일은 없지 않겠니? 근데 아마 같은 맛이 같은 냄새가 날 것 같아. 마이오신과 액틴은 여러분들 근육 성분이야. 근육 성분에 마이오신과 액틴이 있어갖고 전에 장조림 먹어봤죠. 장조림. 장조림이 그냥 소 근육이거든 그게. 나중에 장조림 안 먹는 말이야. 엄마가 장조림 해주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이게 한번 보여줄게. 장조림 고기. 여기 보면 결이 있잖아. 이렇게 결 근육이라니까. 근육 이게 액틴과 마이오신의 근육 섬유야. 이게 마이오신 섬유면 이게 마이오신 섬유면 이게 근육 섬유. 이게 마이오신 섬유, 이게 액틴 섬유. 이게 이렇게 쫙 연결돼서 겹쳐 있어. 그 겹쳐 있는 사이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거나 밀려 나오면 이제 수축이나 이완이 되는 거야. 알겠지? 맛있잖아. 왜? 고기 안 드세요? 삼겹살 안 먹어?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 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 대신 먹을 때 그 죽이고 먹어. 이제 산채로 먹으면 안 돼. 고통을 주면서 먹으면 안 돼. 그거는 규칙이야.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니고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이야.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진 않아요. 인간이라면. 마이오신과 좀 체크 좀 하자. 케라틴, 마이오신과 액틴이 근육 섬유. 크리스탈린이 여러분들 수정체거든. 그
그 눈 안에 그 수정체 빨간 그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 이 단백질이 자외선을 자꾸 쐬면 변성되거든. 그러면 이 투명하던 게 허옇게 돼. 허옇게 변성된다. 단백질이 변성되면 허옇게 되는 건 기본이지. 삶은 달걀 생각해봐. 수정체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그 수정체가 허옇게 된다니까. 그게 뭐야? 백내장이야. 들어본 적 있지? 내장 탕밖에 모르나? 먹는 거밖에 모르나? 그게 백내장이야. 그 수정체가 허옇게 뜬다고. 변성되면. 그런 거예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도 있고요. 인슐린 이거 모르면은 중학교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거. 이거 모르고 보면 안 돼. 혈당 조절하는 것 중에서 혈당 낮추는 호르몬이지 인슐린. 아밀레이즈는 효소로서 녹말 분해하는 효소.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이걸로 식혜 만드는 거지. 쌀이 녹말이잖아. 이걸 아밀레이즈로 분해해서 엿당 만든 게 식혜야. 아니 설마 니네 할배가 침 뱉어서 만들겠냐. 이거를 아밀레이즈 물론 침에도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엿기름이라고 해갖고 보리가 있잖아. 이 보리 쌀 아래 이제 녹말 성분이 잔뜩 저장돼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그 새싹 성분이 아밀레이즈를 분비하면서 이걸 녹여 먹어 얘가. 이때 얘를 끄집어낸 게 그 엿기름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여기 이제 아밀레이즈가 있으니까. 알겠지? 침을 맞춘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밑에 이건 그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연락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 기능을 만든다며. 맞죠? 그럼 입체 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위에 이거 소수명 나오면 3개 다 적어.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 이거. 이거에 의해서 입체 구조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이 정보가 어디 담겨 있다고? DNA. 이게 이제 DNA에 담겨 있는 거라고. 20종류 아미노산으로 수많은 종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리는 이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 수, 배열 순서 조합이 무한대거든. 단백질 기능 이미 설명한 거라서 읽고 넘어간다. 몸을 구성한다. 머리카락, 근육, 결국 뼈, 수정체. 맞죠? 머리카락이 아까 뭐였어? 케라틴. 머리카락이랑 손톱은 케라틴. 근육은 마이오신과 액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뼈가 콜라겐이야. 콜라겐. 뼈에 있는 것도 콜라겐. 수정체가 크리스탈린. 화학 반응 촉진한다. 그게 효소지. 3차원적 구조로 인식해갖고 분해나 합성하는 거. 생리작용 조절한다. 그러면 인슐린 같은 호르몬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방어가 아까 Y자 모양의 항체.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그람당 4kcal 만드는 거지. 라고 하면 단백질까지 끝났고 96페이지 문제를 푼 후 뒤에 8번까지 풀어보세요.